아시다시피 전국거래세는 이제 상황이 많이 시장 환경도 많이 변했음에도 불구하고 뭐 은행금리도 많이 떨어지고 사실 전국거래소 수주율도 거의 없는 거나 마찬가지죠. 0.001%. 그럼에도 그때 양도 전국거래세는 0.3%가 사실 거래 비용으로는 상당한 비용입니다. 이게 그죠? 그런 어떤 부분이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주식이라는 건 기본 자주 거래하는데 자주 거래해서 실질은 소득이 없을 수도 불구하고 다른 상품을 대체함에도 불구하고 대체에 대해서 세금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게 부담이 되는 것 같아요. 0.3%보다는 거래 횟수마다 모두 과세가 되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1년간 손실을 냈다 하더라도 과세가 되는 문제 때문에 불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또 작년 같은 경우 특히 이제 그 정시가 침체되어 있고 그러면 손실나면서 과세되는 문제라는 물론 이제 꼭 전국거래세가 소득과세가 아니기 때문에 과세하지 못할 바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투자자의 입장에서 보면 손실에 대한 과세는 그렇게 심리적으로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국제적으로 보더라도 뭐 중국, 홍콩, 태국 같은 경우가 우리보다 한 3분의 1이 낮네요. 물론 이제 0.05% 낮춰지면 좀 달라지겠지만 그래서 이게 아시겠지만 주식은 발 없는 자금이다 보니까 언제든지 이탈할 수 있는 우려도 제기되었고 그리고 그 하나 더 불을 붙인 거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확대가 되는 것이 예정돼 있어서 양도소득세도 과세가 커지고 정부에서 이대로면 너무 부담이 크지 않느냐 그런 데 대한 논란이 확대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회에서도 작년부터 여러 가지 이제 안이 나왔었죠. 안이 나왔었고 이제 뭐 정부에서 인하나 폐지를 하자거나 또 양도세를 확대하자거나 이런 법안들이 김철민 의원, 뭐 김병욱 뭐 조경태, 최원열 의원 등이 발의됐고 이런 상황에서 정부도 아시겠지만 우리 3월 달에 자본시장 활성화를 통한 혁신성장 지원 및 자본시장세의 국제적 정합성을 위해서 뭐 선진화방을 마련 계획을 발표했고 또 당장 4월 2일 날 전국거래세 인하를 담은 입법을 했고 6월 달 정부도 시행될 특별한 그게 없으면 시행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뭐 전국거래세는 당초 도입되는 사실은 이게 도입되었다가 자본시장 유술적으로 폐지가 된 적도 있었습니다. 71년에. 다시 79년에 재도입되면서 목적이 보면 입법 목적을 보면 자본시장 육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좀 어렵게 되어 있는데 자본시장 육성을 저해하지 않으려면 투기적 거래를 규제하기 위한 것으로 도입한 것으로 보입니다만 뭐 정확한 목적은 잘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목적, 형식적 목적보다는 사실은 세수 비중으로 존재 가치가 컸다고 봐야겠죠. 아무래도 특별세, 농촌 특별까지 합칠 경우에. 저는 세수 비중으로서의 전국거래세를 무조건 비난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세수는 충족돼야 되고 세원이 있는 걸 세금을 걷는 부분은 필요는 합니다만 하지만 이 세원을 다른 방안으로도 거둘 수 있고 조금 더 효율적으로 또 시장을 해치지 않은 방안으로 거둘 수 있다면 고려해봐야 되지 않을까 측면이지 단지 세수의 의무가 있다는 것만 가지고 비난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주식 양도소득세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뭐 다 아시겠지만 비상장 주식은 기본적으로 과세가 되고요. 상장 주식에 대해서는 대주주 요건을 둬서 대주주에 대해서는 과세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율은 뭐 좀 복잡하죠. 뭐 대주주나 소액주주나 뭐 대주주에 대해서도 1년 미만 보유냐, 1년 이상 보유냐, 대기업이냐, 중소기업이냐, 또 누진도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지금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될 거고, 보통 10%에서 한 30% 과세된다 보시면 되네요. 다만 이게 소득에 따라서 누진이 아니고 그냥 대상에 따라 누진이기 때문에 조금 합리성은 없어 보입니다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손익계산 같은 경우는 사실은 지금 부동산, 주식, 파생상품 나눠서 통산하고 있고요. 주식은 주식끼리만, 파생상품끼리만 통산이 되고 또 손익이 올해 손실 났다 하더라도 내년에 2월에서 해주는 그런 제도는 아직까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뭐 그거는 부동산이나 주식, 파생상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우선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소득도 종합소득이 아니고 양도소득으로 과세됩니다. 장단점 비교를 잠깐 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모든 세제가 장점만 있는 것도 단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장단점을 한번 살펴보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기본은 접근거래세는 토빈세라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이게 금융시장이 그건 놔두면 투기적으로 될 수 있으니까 그 투기를 좀 막기 위한 약간 성격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성격에서 투기 억제를 위한 시장 안정, 그 시장 안정에 대해서 좀 더 성숙한 시장으로 된다는 그런 측면의 이론들이 있고요. 그리고 자본의 효율적 배분을 통해서 자본 비용이 절감될 수 있다. 뭐 이것도 하나의 주장입니다만. 그리고 내 외국에 관계없이 차별 없이 과세하고 뭐 증세가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또 이 거래 비용이 커지다 보니까 시장 효율성이 효율적 배분을 된다는 주장도 있지만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주장도 있고요. 그리고 자금의 해외 유출 확대 우려가 있다는 말이 있고요. 또 다만 양도소득의 장점은 밤세력에 대한 과세가 있고 또 장기 투자 이게 실현에 대해서 하세되기 때문에 갖고 있는 유리 있다 보니까 장기 투자를 통해 금융시장을 육성한다는 측면이 있다는 것도 있고 또 많은 나라들이 증권 거래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국제적 정합성도 좋은 이슈, 좋은 주제적 장점이 될 겁니다. 다만 이게 과세당국 입장에서는 금융시장 상황에 따라 세수 변동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이게 증세 부담이 또 과세 부담이 생각보다는 이제 이 종합소득 신고를 해야 되다 보니까 과세 부담이 있고 거래세는 사실상 원체에서 과세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작은데 실제로 과세된다면 그런 어떤 납세의 납세장은 좀 만만치 않은 부분도 생길 수도 있습니다.